출장 간다더만. 그 여자랑 밀월 여행. 아, 출장 맞다. 그래 맞겠지. 오피스 와이프랑 같이 간 출장. 사람들은 그런 걸 불륜이라고 하는지 모르나?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여자랑 벌써 몇 번째고. 더 이상 너네들 사랑 노름에 끼어들 생각 없으니까 그냥 이혼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혼 못한다.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나갈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언니, 확실히 이혼할 거가? 너그 형부 바람 핀 거 어디 한두 번이가. 아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1년 동안 연락도 없다. 그럼 이혼 소송 해야겠네. 소송 내가 이미 했지.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낼 끼다. 그 위자료 받으려면 형부 바람핀 증거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증거? 어. 내가 너그 형부 핸드폰에 위치 추적에 깔아놓은 거 있거든. 위치 추적? 그때도 바람 피다가 걸렸는데 막 싹싹 빌더라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위치 추적에 깔아놓으라고 했다. 확인은? 확인? 잠깐만. 위치 추적이 증거가 어? 될까요? 야, 여기가 어디고? 잠깐만. 로이어동? 여기 모텔촌 아이가? 모텔촌? 어. 내가 이 남자를 그냥... 언니! 아니 분명히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언니! 형부! 빨리 일단 사진부터 찍어라. 사진. 잠깐만. 그래. 됐나 봐봐. 아,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 아, 막말로 모텔에서 일하다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바람 피운 증거가 되겠나? 그래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하겠네. 아, 언니! 그렇게 하면 어떡했노? 모텔에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요. 언니, 형부차 맞나? 맞다. 차 키는? 근데 집 나올 때 두고 왔다. 저 블랙박스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둘이 출장도 갔다고 하니까 분명히 저기 뭐 있을 거다. 아, 저것만 손에 넣으면 형부가 바람핀 증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언니 집에 몰래 갔다 올래? 네 그 집에 팔도 들이기 싫다. 그럼 어떡하노? 열쇠집에 전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열쇠집이죠. 차문이 잠겨서요. 예. 네. 온다 하나. 온단다. 감사합니다. 이거면 되겠지? 동생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네요. 도움일까요? 차 문이 열려 있었나? 아, 이상한데. 블랙박스가 왜 꺼져 있노? 이거 뭐고? 메모리 카드 어디 갔노? 설마... 아, 예, 경찰서죠. 아, 예, 그 제가 차량에 물품을 도둑 맞았어요. 예. 처제랑 같이 블랙박스 메모리를 훔쳐가. 당신 제정신이가? 훔친 게 아니지. 그 차 나도 같이 타던 건데. 내가 뭐 필요해서 좀 가지고 온 거다. 경찰에서 이거 특수절도라더라. 네, 형사고소할 거다. 특수절도. 내가 영상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갖고 온 건데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가. 그래. 누구 말이 맞는지 법대로 한번 따져보자.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보자. 자, 남편 차에 블랙박스를 확보하려다가 특수 절도죄로 몰리게 된 이지수 씨. 정말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이지수 씨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김재현 씨와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외도의 증거를 찾던 중 남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고,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불륜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훔쳤는데요. 이후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특수절도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수절도죄가 해당이 될지 참 난감하고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자, 강은실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변호사가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의뢰인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증거를 수집해서 조사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저는 유독 이혼이나 상간 사건에서는 참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미안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런 상간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현장을 덮치는 등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외도 증거 수집이 네. 오로지 피해자의 개인 역량에 맡겨지면서 사례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몫이라는 거는 너무 참 잔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개인이 이런 증거들을 다 모으려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연에서도 이지수 씨의 고통을 너무 공감하는 한편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의뢰인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사연을 토대로 해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드라마에서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요거 위치 추적 앱 약간 위법의 냄새가 좀 나거든요. 다행히 사례에서는 부부간의 동의가 있게 이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도청 앱, 스파이 앱, 데이트 앱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위치 추적 앱이나 도청 앱 등은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불법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역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패소하면 패소했지 절대 쓸 수 없는 증거입니다. 네. 이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행인데, 보통은 쓸 수 없는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위치 추적을 해서 증거를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습니까? 예, 그게 원고들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붙였지만 후에 증거 수집을 다 하고도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감시하는 것에 빠져서 위치 추적을 계속하다가 결국 이것이 들키고 형사처벌에 겁을 먹고 대충 조정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차라리 애초부터 불법액을 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수집해서 속만 상하지 쓸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보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예, 위치 추적 앱을 증거로 이용하지 말아라 조언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 사연에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지수 씨의 행동이 특수절도죄에 해당을 하는가? 야, 그건 좀 너무 심하게 가는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우선 특수절도죄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문호,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합동으로 메모리 카드를
훔쳐왔으니까 예. 야, 영락없는 특수절도네요. 그러네요. 예,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아내 이지수 씨는 남편 김재현 씨의 차량을 평소에는 자신이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차량으로 볼 수 없고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도 메모리 카드도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메모리 카드 역시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내가 가질 그러니까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별거를 하는 과정에서 차를 갖고 가지 않았던 걸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별거 당시에는 아내 이지수 씨가 차량과 열쇠를 주거지에 그대로 두고 갔으며 차량 명의나 자동차 보험도 남편 김재현 씨의 명의로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차도 블랙박스도 메모리 카드도 모두 남편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지수 씨가 결국은 메모리 카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 장면을 포착해서 이걸 이혼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증거로 사용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불법 영득 의사, 소유하려고 하는 의사 이게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증거로 제출한 가정 등을 보면 재판부는 지수 씨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 같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을 할까요? 특수절도죄는 성립이 될 것 같고요. 같이 예. 동행한 여동생도 처벌을 같이 받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수 씨는 친족 상대를 규정을 통해서 처벌을 피해갈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검찰이 여동생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를 했지만 지수 씨는 굳이 자동차 수색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동차 수색 혐의요. 뭐 이런 죄도 있습니까? 네, 형법 321조에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수색죄는 벌금이 없습니다. 굳이 징역형만 선택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 씨 입장에서는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예. 집행유예는 일단 기간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정도로 누구랑 말싸움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형에서 벌금형이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초범이라면 본 사안 정도에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게 형사소송에서 특수절도죄로 인정이 된다면 특수절도를 통해서 획득한 그 영상은 재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까? 예,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와 가사에서는 증거의 취사 선택은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절도 등의 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증거는 이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면은 뭐 불법적으로 녹음을 한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감청하지 못한다 하고 규정돼 있고 불법 감청한 내용은 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 이혼 소송 중에 사실 증거 수집하려다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늘 변호사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런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린 건 저도 처음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참에 네. 이제 이혼 중에 증거를 수집할 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인데 먼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외도로 인해서 이혼 소송할 때 보면 정황상으로 외도가 맞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 현장을 포착한 결정적인 증거 이런 게 어떻게 필요합니까? 사실 간통죄와는 달리요 부정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그 증거의 범위도 확대되고 그 정도도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하지 않으셔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자기야 뭐 하트 정도만 있어도 실제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쉽게 표현하자면 꼭 똥이 아니라도 똥 냄새만 입증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냄새도 맡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냄새. 네. 자, 그러면요. 혹시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증거, 그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뭐 다양한데요. 결국 핸드폰에 있는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 입출입 기록, 식당이나 모텔 방문 기록, 주고받은 편지, 사용 카드 내역이나 그다음에 데이트 현장을 확인한 지인들의 진술, 그다음에 또 오늘 사례처럼 모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거기서 둘이서 같이 찍힌 사진까지도 모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자 간의 대화 녹취는 언제나 적법하니까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는 항상 녹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자, 그럼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송과는 별개로 이게 네.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상간자나 배우자의 회사에 이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 알리겠다 이렇게 뭐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 밟아버리겠다.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예, 사실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거는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문제는 직장 상사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임을 알리기 위해서 민원을 넣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는데요. 일단 언제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자제를 시키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수 씨께 그럼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굳이 현장을 덮친 증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 증거를 직관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더러운 증거를 보지 않은 편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통 현장을 생생히 기록한 증거를 얻어서 위자료를 받아봐도 그 충격은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해소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충격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사용카드 내역이나 두 사람 사이의 금융정보, 안 되면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이라도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사정을 캐볼 증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자료는 결국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고 재산 분할은 뭐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선 차라리 남편의 숨겨둔 비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찾아내는 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황을 쿨링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